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C 시청자 여러분. 주현철 외신 대변인입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어, 사직서를 내고 대표님이 아직 수령은 안 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게 아마 송출될 때는 오늘 저녁에나 송출이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 있는 적은 하나도 무섭지 않고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부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견제는 상당히 또 다른 복합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제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 이걸 일일이 제가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님한테 사직서를 낸 것이고 대표님의 제 신임을 물어서 다시 대변인직을 할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할지 혹은 제가 그냥 밖에 있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이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변인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쟁을 할 것인지 혹은 다른 역할로 싸울 것인지 혹은 책사의 역할을 할 것인지 어느 위치에 있든 당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투쟁해서 나가야 될 길이고 총선의 승리와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서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직책에 있든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올리는 페이스북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아침에 대표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친한계의 내란죄입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단 첫째는 한동훈은 왜 계엄 당일날 친한계만 투표한 것처럼 영웅서사를 만들고 우리 다른 의원들은 계엄에 반대할 의사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그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자신들만 투표했는가. 둘째, 만약에 자신들만 투표했다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지라도 그럼 우리 의원들이 계엄에 반대할 의사가 명확히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그냥 시간을 지체하고 끌었는가. 그에 따라서 추경호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내란 공모죄에 구속 위기를 당하고 감옥에 갈 뻔하고 혹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란죄라는 혐의가 더 씌워지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되고 문을 닫아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급받은 350여억 원의 선거 자금은 다시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을 위해서 계엄 영웅 서사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꾸미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보수 재건의 상징이요? 국민의 의원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사악하고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묵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당원들을 호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과 토양분을 삼으려는 세력들, 그들은 조선일보와 동아와 같이 힘을 합하여 국가와 민족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당원들을 눈속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정치인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묻기에는 이미 그 정치인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앞에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한때는 우리 당의 당대표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단호히 그 사악한 정치인을 우리 당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동훈이 당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된다. 또한 오늘 아침에도 안철수 의원은 별도로 발표를 해서 사이버 레카라고 하면서 레카 형태의 일을 일삼는다고 친한계를 꾸짖었습니다. 이 말이 과연 틀렸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철수 의원의 말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는 법정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법원에 위증죄의 처벌을 감안하고, 위증죄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명백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한동훈 대표실에서 지시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가려는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 이후 친한계만 국회로 가서 표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친한계만 국회로 가서 표결하게 되었는가? 그 텔레그램 방에는 우리 의원들은 모두 계엄에 반대할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들은 따돌림을 받았는가? 그리하여 더 씌워진 내란 프레임의 올가미는 민주당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고, 우리 의원들과 우리 당은 그들의 공격에 더 씌워져서 1년을 고생하였습니다. 만약 내란 프레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선을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선을, 부산은 물론이고 두세 개 더 지역구를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당을 멸망시키고 있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친한계 아닙니까? 당원 여러분, 처단해 주십시오. 국가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갑제가 나와가지고, 조갑제는 한동훈과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갑제가 항상 먼저 깃발을 들면 친한계는 그 깃발 아래로 모여서 공격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내내 혹은 더 오래 조갑제의 그런 행태는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당 창당을 한다는 조갑제의 말, 그리고 신당 창당을 진행하겠다는 그의 말을 서둘러 다음날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갑제가 떠보자 언론의 호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과 조갑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조갑제는 조선일보를 대표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당을 창당한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한동훈을 받아들이기를 바랬고, 그것이 실패하면 창당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제 페이스북에 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치에는 상상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상력, 이재명과 한동훈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역사적인 사건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 김종필과 힘을 합쳐 당을 만들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대통령의 오른팔을 힘을 합칠 수 있는데 한동훈과 이재명이 힘을 못 합친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은 노태우 대통령 및 자신이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하던 노태우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동훈하고 이재명이 손잡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노태우와 김영삼이 손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였고, 대한민국의 역사상, 헌정상 그 어떤 정치적인 형태, 야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그 가능성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 이재명은 자신이 새로운 보수라고 주장합니다. 즉,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주변의 인사들은 어떤 사람들로 채워집니까? 김용남, 이해훈, 이런 우리 당의 예전에 나름 중도 성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재명을 돕고 있습니다. 허우나 한동훈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자문하고 있습니까? 그를 쉴드 치는 것은 진중권, 그를 자문했던 김경률, 지금도 자문하고 있는 김경률, 이런 사람들은 진보 성향이 강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재명의 보수의 뉘앙스가, 주장이 한동훈보다 더 오른쪽에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내부에서는 이재명은 이낙연이다, 이재명은 배신자다, 좌파를 버렸다고 하고 정청래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재명을 돕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예 자기들의 뿌리마저 흔들어 버린다고 유시민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만에 하나 민주당에서 뉴 이재명의 세력이 김민석으로 표방되는 뉴 이재명의 세력이 실패하고 정청래에게 당을 뺏기면 차기 공천에서 과연 김민석과 뉴 이재명 의원들은 살아남겠습니까? 모두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공천 죽음을 당하겠죠. 그렇다면 정치가 생명인 분들은 한동훈의 세력과 힘을 합하여 중도를 강화시키고 총선을 이끌어서 정권 교체를 이뤄보겠다는 야망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은 정신병자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는 어제 4분의 시간을 들여서 저를 정신병자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그리고 친하게는 우리 당 내부에서 만에 하나 징계를 받고 공천권이 날아가면 어떻게든지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 밖에 나갈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은 야합을 하여 개헌에도 동조할 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보수는 보수의 이념의 뼈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당을 유지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탄핵에 동참하고 우리 국가를, 우리 당을 사지로 몰고 가는 세력들과 같이 가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스탠스를 바꿀 경우 우리는 일부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강경하게 대표를 몰아내고 당원들의 뜻과 반대로 당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조선과 동아와 힘을 합쳐서 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전시의 현장은 민주당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부의 노선 전쟁입니다. 이 노선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우리는 진격할 수 있습니다. 노선 전쟁에서 패배하면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노선 전쟁에서 합의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는 나약해집니다. 언젠가는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을 것일 뿐입니다. 시대를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미룰 수 없는 전쟁은 빨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유리할 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들이 창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창당하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갑제가 한동훈과 한몸인 조갑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창당하겠다. 두려워해라. 우리 나가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서울과 부산 기반의 정당을 만들겠다.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현 대통령 이재명과 친한계가 힘을 합치면 중도를 확장해서 일본의 자민당과 같은 세력을 만들어 국가를 오래오래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가 그렇게 나약하고 쉬운 일입니까? 국민이 그렇게 바보로 보입니까? 정치는 이념이고 이념이 뼈대입니다. 그 위에 살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념이 없는 정당은 역사적으로 항상 몰락했습니다.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당은 강력한 이념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고 저들이 중도로 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기필코 해낼 것이고 징계를 해냄으로써 당을 지킬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각을 세우자 조선일보와 친한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는 총공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한동훈 팬들을 동원하여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를 마타도하고 유튜브를 동원해서 각종 유튜브를 찍으며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SBS의 그의 친구는 나와서 저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조선일보도 나서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미 페이스북에서 썼듯이 저는 그런 걸 즐깁니다. 저들의 조롱은 거름입니다. 그 거름 위에 자라나는 나무는 주연철입니다. 저들의 조롱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명분과 명분의 싸움입니다. 명분과 이념만으로 싸우는 것이지 조롱과 멸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많이 비웃습니다. 그의 쇼, 그리고 덕칠, 분칠,
그것은 단순히 그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형태에서 나타납니다. 홍준표 시장도 말씀하시더군요. 그는 아직도 검사다. 검사와 정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법으로만 세상을 재단합니다. 옳고 그름, 법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정치는 결코 옳고 그름, 법에 재단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치는 서민을 보살피고 국가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그것을 정책으로 표현해서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입에서 경제 정책을 들은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보는 아는 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이재명의 대장동 이슈 비판입니다. 법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은 결코 국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지도자. 즉 이재명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것이지 공포와 나눔, 공포로 서로 나눌 것을 앞다투어 고깃덩어리 뺏어먹듯이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재명과 한동훈이 똑같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어떤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노란봉투법으로 노조들이 서로 앞다투어 영업이익을 가져가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게 언론에 나와서 초과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고 합니다. 김용범 실장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초과 세수가 있다. 우리가 만들어온 인프라 위에서 나오는 수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의 열매만 따먹으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자본시장의 냉혹함은 따뜻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산주의가 아주 성공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당으로, 여러 당이 아니라 하나의 당으로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모든 자원을 분배를 효율적으로 함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공산주의 성공했습니까? 이제 김정은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그런데 이재명과 김용범 그리고 노동부 장관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돈이 흘러가고 노동은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이익을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이겠습니까? 노동자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경우 그 돈은 투자자들의 이익금입니다. 투자자들이 이익이 줄면 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국의 자본은 한국을 떠나고 노동자들은 잠시 즐거워 보이지만 결국 모두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이재명은 제시하고 있고 김용범 실장은 이행하려고 하며 노동부 장관은 선동하고 있습니다. 흡사 김어준의 신당에 유시민의 선동을 얹어 무당을 얹어 손석희의 홍보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진보의 선동으로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확고한 자본주의를 지키고 노동시장을 지켜야 우리의 후손들도 더 나은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세력, 그 세력과 함께하는 한동훈, 우리 이대로 봐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해서 이들을 정치판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롱 섞인 이야기를 올렸더니 대변인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긁혀서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라고. 근데 결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제 페이스북에 썼듯이 제 글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반영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단순히 메시지를 길게 쓴다고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조롱과 멸시, 가끔은
효율적인 공격 방식입니다. 국민들의 눈을 캐치하고 잠시 읽어서 무의식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말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긴 글을 읽고 싶어 하십니다.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길게 글을 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만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바쁜 일상에 몇 초만이라도 페이스북을 열어서 메시지를 듣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런 글을 썼을 때 그 글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글을 내리라거나 바꾸라거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면 저는 대변인직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틀린 말을 쓰지 않았는데 어떤 중진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제가 그 글을 내리게 되는 순간 저는 타협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도가 많아지고 그 빈도와 압력이 세지면 저는 제가 제 일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일을 충실하게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직을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표를 낸 것입니다. 대표님이 수리하실지 안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저는 제 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낸 것이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나중에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올공으로 돌아갑니다. 올공에 계시는 수많은 애국자 여러분들 지금도 이 태양빛에서 그리고 빛 속에서 싸고 계십니다. 무도한 여당은 우리의 특검 요구, 야당 주도 특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있어서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관습처럼 내려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민주당에 의해서 말살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을 민주말살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법사위원장 같은 공유 같은 헌정사의 관습을 없애며 우리 동료들을 감옥에 보내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넣어서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은 칼만 있고 타협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들의 미래를 설계해야 될 이 시점에 우리 동료들만 죽이겠다고 칼집을 빼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서글픈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쓴 글은 권영세 의원을 비판한 글입니다. 좀 내려보겠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오늘 CBS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원이 아닌 국민에게 표를 받아야 한다는데 안다고 주장합니다. 당원이 아닌 국민, 당원과 국민을 분리합니다. 국민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누구의 말과 비슷합니다. 지금 프레임은 국민 정당이냐 당원 정당이냐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중진 의원들, 당원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 당대표,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민주당은 당원 정당일까요? 국민 정당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랑봉투법은 국민 주도 공약입니까? 검찰 폐지는 국민 주도 공약이었습니까? 그럼 그런 공약을 한 민주당은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공약을 내서 정권 교체했습니까? 문재인 시절로 돌아갑시다.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 52시간 노동제 주장했습니다. 국민정당입니까? 극좌 이념 정당입니까? 극좌 이념 정당으로 똘똘 뭉쳐서 이념을 밀어붙인 결과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선거를 우리는 강력한 좌파 정권에 의해서 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정당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에 많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강력한 이념 정당,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럼 보수의 이념은 무엇입니까? 시장 경제주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그런 것들 아닙니까?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고 부동산에 각종 규제를 들이대서 부동산 값을 올리고 있는 이재명을 규탄하는 것만이 강력한 이념 정당인 것입니다. 국민의 중간층이 동의한다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친중 정권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친중 정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초과 세수를 나눠주는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경제 정책에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정책이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을 줄이고 우리 2030 세대의 직업을 없애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부를 깎아먹어 실업급여를 늘리고 복지를 가중화시키는데 그거에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의원님.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보수 정권의 의원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보수 정권의 의원들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적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는 줄다리기와 같아서 강력한 극좌 이념 정당인 민주당과 줄다리기를 할 때 우리는 중도가 아니라 좌편향적인 국가를 갖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 오랜 기간 극좌 민주당과 싸움에서 철저히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좌빨 국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당연시되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연애가 당연시되고 그런 국가에 살고 있는데 이 국가 도대체 국민주권 정당을 주장했던 중진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 아닙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당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정당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당에 있는 문제는 노선 전쟁입니다. 저는 노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제 입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념 정당으로 가는 것만이 국가를 구하고 당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원 여러분, 그 싸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절대 우리는 의원들을 믿고 보수 정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당원분들이 나서서 대표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진정한 보수 정당이 무엇인지, 싸우는 정당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대변인직은 사표를 썼을지언정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더 잘 싸우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다른 직을 대표님에게 요구한 것이지 제가 싸우는 것을 그만두려고 사표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우시는 분도 계시던데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싸움을 그만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싸우기 위해서 더 넓은 전장으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 정당은 의리도 없고 이념도 없다. 이념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영세 의원님,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통일부는 국정원과 안보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합니다. 김태호 실장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수많은 비서관들, 인사들이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권영세 의원님의 입에서 우리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위한 방어적인 멘트나 싸우는 말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대표를 흔들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물이 떨어질 때는 그 밑에 가서 혀를 내밀면서 단물이 사라지고 쓴물이 내려오면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의리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의리 있는 의원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당의 전투력을 바꿔서 강력한 이념 정당으로 탈바꿈되어서 싸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강력한 투쟁하는 정당, 당대표 밑에서 똘똘 뭉쳐서 좌파 정권을 몰아낼 수 있는 정당, 그런 정당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힘을 합쳐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